아무도 없는 곳에 영감은 오야오야 하며 간이를 끌어올려 안았다. 헛개비처럼 가벼운 간이를 영감은 요리조리 흔들었다. 간이는 영감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벗겨진 신발 한 짝은 아궁이 옆에 뒹굴고 다른 한 짝은 개똥이가 물어뜯고 있었다. 영감이 개똥이를 발로 슬쩍슬쩍 건드리며 넥 하자 개똥이가 일어나 꼬리와 귀를 만 채 마루 밑으로 숨었다. 간이는 계속 잠투정을 했다. 뭐 없어? 영감은 역정 섞인 소리를 질렀다. 배가 고파 잠투정하는 것이니 먹을 것을 빨리 내오라는 다그침이었다. 내 몸이 10개요? 마음과 달리 노파는 노파대로 역정 섞인 대답이 나왔다. 간이는 배만 부르면 종일 영감을 졸졸 따라다니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것저것 만져대며 이것은 꽃, 저것은 나비 하며 알려주지도 않은 이름을 용하게도 알아맞히곤 했다. 종일 볕에 놀던 간이는 수검정이가 된 손으로 눈을 비볐고 영감은 칭얼대는 간이의 등을 애정을 담아 쓸어주었다. 젖을 뗐다 하여도 엄마젖이 그리운 나이였다. 노파가 뜨거운 전복죽을 내와 평상 위에 놓고 식힐 때 간이가 합지꾹꾹 하며 졸린 눈을 영감 가슴팍에 비비며 손가락으로 닭을 가리켰다. 닭은 발로 마당의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영감은 구구하며 간이를 안고 닭에게 다가갔다. 간이가 신이 나서 손바닥을 마주치자 닭은 화들짝 놀라며 평상 위로 날아올랐다. 그것을 보고 개똥이가 마루 밑에서 급작스럽게 튀어나오자 닭이 놀라 꼬꼬댁대며 퍼덕거렸다. 그 바람에 막 담아내온 전복죽이 엎질러지고 말았다. 노파는 오살 맞을 것들 하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영감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는지 갠슬에 역정이 났다. 망할 할망구 하며 영감은 눈까지 흘겼다. 가엾은 간이 기분 맞추려다 그런 것 가지고 욕까지 하다니 영감은 넋이 나간 듯 있다가도 간이 일이라면 신기가 짱짱했다. 뭐해? 죽을 다시 끓여내오라는 영감의 성화였다. 영감이 소리를 지르는 통에 간이는 놀라 영감 옷자락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자식 잡아먹은 아비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요. 노파도 질세라 대거리를 쳤다. 간이 아비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노파의 속은 속이 아니었다. 영감은 엎어진 죽 그릇을 있는 힘껏 발로 찼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이제 제발 그 말만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소? 라는 항변 같았다. 35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로 죽은 아들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왔던 말이다. 간이 아비가 집을 나간 날 산불이 났다. 쇠 죽소대에 넣어둔 쌀이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쌀이대에서 툭툭 소리가 날 때마다 불꽃이 새죽솥 밖으로 튕겨 나왔다. 노파는 닭의 방정 때문에 개똥이에 지저대는 호들갑 때문에 자식을 죽인 영감을 원망하느라 불이 옮겨 붙고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 영감은 왜 자식을 죽여놓고 넋이 나간 척만 하는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인지 노파는 닭의 방정 때문에 개똥이에 지저대는 호들갑 때문에 자식을 죽인 영감을 원망하느라 불이 옮겨 붙고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 영감은 왜 자식을 죽여놓고 넋이 나간 척만 하는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외면이 되는 것인지 노파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 애먼 곳에 화풀이라도 하듯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개와 닭을 향해 던졌다.
개와 닭은 화들짝 놀라 달아나고 어디선가 나무 타는 향내가 진하게 났다. 쇠죽을 끓이던 아궁이의 불이 광 쪽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그제야 알아챘다. 바람이 일자 부른 바람을 타고 잡풀이 무성한 뒤란을 옮겨 붙었다. 불이야. 다리가 후들거렸고 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노파는 두 팔을 휘저었다. 영감은 몽유병 환자같이 뻣뻣하게 선 채 간이를 안고 있었다. 노파는 광으로 달려갔다. 허둥댈 뿐 고작 가지고 나온 것이라곤 깨와 콩자루였다.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들고 나오다 보니 보이는 것만 생각나는 것이었다. 불은 산꼭대기까지 타올랐다. 엄마? 간이의 목소리가 환성처럼 새어나왔다. 간이는 영감의 품에서 빠져나와 불꽃을 따라가려 했고 어미는 불꽃이 되어 꺼질 듯 필 듯 날았다. 어미는 잡힐 듯 멀어지고 멀어진 듯 하다 다가왔다. 붉어진 대로 붉어선 산은 단풍잎이 불꽃인지 불꽃이 단풍잎인지 모르게 타올랐다. 합지? 꿈에서인지 현실에서인지 간이의 목소리를 듣고 노파는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정신이 들었다. 다행히 안채는 온전했다. 바람이 불길을 산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광은 숯검정이가 된 형체만 남았다. 면사무소 직원이 다녀가고 군청 관계자가 다녀가고 산림관리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다. 영감은 기억을 잊어버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노파는 영감에게 따져 묻고 싶었다. 왜 영감은 매번 기억을 잊어버린 표정만 짓고 있냐고. 기억을 잊어버린 것인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기억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은 것인지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냐고. 노파는 긴 호흡을 한숨처럼 내뱉고 개똥이와 놀고 있는 간이를 바라봤다. 간이는 막대기로 실개천 웅덩이를 파고 있었고 실개천만한 물줄기가 산을 타고 내려와 마당을 지나 논두까지 이어진 도랑이 되었다. 간이의 얼굴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개똥이는 간이 곁에 달라붙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더운 혀로 간이의 발가락을 핥다가 허벅지를 핥다가 간이는 간지러운 개똥이를 밀쳤다. 개똥이는 더욱 드세게 얼굴까지 핥았다. 노파는 간이를 바라보며 근기하고 말을 시작했다. 말을 시작할 때마다 하는 노파의 버릇이었다. 노파는 말주변이 없는 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다. 때문에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가닥을 잡지 못했다. 근게 간이는 아비 어미가 없는데 7대 독자요. 간이 아비는 6대 독자고 내 아들은 5대 독자요. 간이 아비는 내 손자고 간이는 내 증손자요. 간이의 아비도 부모 없이 자랐어. 내 5대 독자가 죽고 없기 때문이요. 내 아들 5대 독자는 25년 전에 죽었어. 노파는 거기까지 말을 내뱉듯 한 다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두서없는 말들이 가슴을 뚫고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공무원이 말을 잘랐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뿐더러 노파의 말을 듣는 편보다 먼저 찾아온 용건을 말하는 게 대화가 빠르겠다고 판단했는지 할머니, 나무 한 그루 값이 얼만지 아세요? 어떻게 다 배상하실 거예요? 공무원은 기가 먹은 노파에게 말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내 잘못만이요? 뭐라고요? 공무원은 노파가 실성한 것은 아닌지 노파를 바라봤다.
노파의 말을 정작 알아듣지 못한 쪽은 공무원이었다. 공무원은 불을 내서 문제라고 말했지만 노파는 아들이 죽은 날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간이 아비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면 간이 어미가 말도 없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간이 어미가 나가지 않았다면 간이 아비도 집을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간이 아비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간이가 울었다. 간이가 울었기 때문에 영감과 노파는 속상한 나머지 불이 나는지도 모르고 투덕거렸다. 그렇지만 노파의 생각은 말로 잘 표현해내지 않았다. 근게 저 영감이 새죽을 끓이는 뒤 우리 간이가 옵디다. 우리 간이가 7대 독자요. 6대 독자는 간이 아빈디 집을 나갔소. 왜 나갔냐 허머는 내가 얼러 키워서 그라요. 아비 어미도 없어서 가여버서 얼러 키웠소. 할머니, 공무원은 또 말을 자르려 하자 노파는 공무원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서둘러 말을 이었다. 어떻게 불이 났냐면은 내 6대 독자 간이 아비가 집을 나가서 그러요. 그날따라 간이가 울고 닭하고 개가 와서 죽을 쏟고, 할머니 독자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나라 살림을 파괴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노파는 솟는 울분을 막으려고 가슴을 누리며 부걱부걱 말했다. 내 7대 독자가 울고 내 6대 독자가 집을 나갔어. 이 모든 것이 내 아들 5대 독자가 죽어서 그라요. 어째서 내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요. 격분되어 두서없이 떠벌리던 노파의 말을 제지하기라도 하듯 남자 승객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저 산에 나는 연기가 산불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하네요. 노파는 하던 생각을 멈추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산불이 아직 덜 꺼진 모양이었다. 모락모락 올라오는 연기가 안개 같았다. 산불 예방과 환경 정화 활동도 농촌 문제 중에 하나죠. 기사의 동문서답의 승객 부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시선을 창밖으로 두고 있었다. 먹거리 장터에 마을버스가 멎었다. 버스에서 내린 노파는 약국부터 들렸다. 약사가 증상을 물었다. 근게 하고 노파는 숨을 돌린 후 나무 토막처럼 토막말로 영감의 증상을 설명했다. 누워 자요. 아들 제삿날 그럴 사람이 아니라서 아픈 게 틀림없는 것 같소. 집에 불이 나서 관과 산이 다 타버린 뒤부터 누워 잠만 자요. 입안에서 더운 입김이 나오는 것이 열도 있는 것 같소. 의사가 증상을 한마디로 줄여 말했다. 놀랬군요. 약사는 하루에 2번이라는 투약 횟수를 적은 봉지를 노파에게 건넸다. 노파는 약국을 나와 서둘러 떡집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개울물이 불면 걱정이었다. 영감이 일어났을까? 간이 혼자 노는 것을 두고 나왔기에 마음이 조급했다. 노파가 찰무리떡을 찾아 마을 버스로 왔을 때는 버스 안은 비어 있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노파는 서둘러 출발하길 바랐지만 마을 버스는 대체로 시간보다는 승객수 위주로 움직였다. 당산 마을엔 마을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없다. 낯선 사람들이 당산 마을에 들어와 살지만 그들은 빈집과 소마구간을 헐어 담벼락이 높은 집을 짓고 센서를 달고 커다란 개를 마당에 풀어 키웠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지나가는 차 방향에 따라 검은 이 차는 이 집, 은색 차는 저 집 하며 차와 집을 연결해 보는 정도였다. 어떤 집은 주말만 내려와 지내다가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 상추와 가지, 호박과 오이 등을 심어 자기들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였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단순 농작물이 아닌 농업생명공학연구라는 편말을 걸고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했다. 성공하면 외국으로 수출될 품종이라고 했다. 농사는 기계가 있고 사람들은 비 오면 우산을 쓰고 두끼를 산책하거나 통유리로 지은 집안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미련한 늙은이야. 꾀도 없고 요령도 없어. 몸써서 일만 한다지만 머리 좋고 젊은 사람들은 몸써 일하지 않았다. 담배가게 할머니마저 떠나고 없다면 당산마을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터였다. 당산나무 몽퉁에는 금줄이 왼쪽으로 감겨 있었다. 잊히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도 몰랐다. 당산나무로 수심을 가늠해 다리를 건널지 말지 판단하곤 했다. 깊이로 따진다면 영감 마음만큼 깊일까마는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런 짓을 했을까? 아들을 죽인 이후 넋이 빠진 영감은 온 정신이 아닌 채 살았다. 그런 영감에게 노파는 가슴을 후비는 말들로 괴롭혔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힘든 세월이었다. 영감은 노파의 비수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형벌을 감면받는 것 같아서 참고 들어왔을까? 참지 않는다면 또 어쩔 것인가? 영감이 내 아들만 죽였는가? 생때 같은 청년들을 또 얼마나 죽였는가? 영감은 인두겁이다. 인두겁으로 살 수 없어 넋이 나간 채 하지만 속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억을 잊어버린 듯 행동하지만 간이에게 쓰는 마음을 보면 온전한 정신임이 분명했다. 간이는 영감을 유독 따랐다. 탱탱하던 볼에 젖살이 내리고 볼이 홀쭉해진 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렸다. 간이는 두 돌이다. 젖을 급하게 떼고 간이 어미가 가버렸다. 게으른 간이 아비 탓이다. 간이 아비는 필리핀 아내를 몸종 부리듯 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패거나 의심했다. 노파는 간이 아비를 놓으면 깨질세라 만지면 부러질세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 너무 귀하게 자란 나머지 귀한 생명은 어른이 되어도 몸만 어른이 되었다. 할머니 그만 출발할까요? 기사가 차에 올랐다. 같이 타고 왔던 젊은 부부 승객은 오지 않았다. 노파는 주변을 휘둘러 봤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이 굵은 소리를 내며 빗방울이 굵어서인지 사방이 어두워서인지 어둠이 불안을 몰고 왔다. 버스에 시동 거는 소리와 문 닫는 소리와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파는 온기가 있는 찰무리떡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기사를 바라보며 찰무리떡 좀 먹어보구려 하고 기사에게 건네고 싶지만 아들이 먼저 먹어야 할 떡이었다. 제사상 맨 앞줄에 아들의 밥과 여대생의 밥을 나란히 놓곤 했다. 떡국은 우측에 술잔은 좌측에 상 양쪽에 촛대를 세우고 불을 붙였다. 토랑국은 두 번째 줄에 놓고 어차는 동쪽, 육차는 서쪽에 여대생이 김치 부침찌개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것을 세 번째 열에 놓았다. 아들의 찰무리떡은 그 옆에 놓았다. 육탕, 소탕, 간장, 어탕, 포, 삼나물, 삼채, 생채, 식혜, 밤, 배, 감, 과자류를 끝줄에 차례대로 넣고 작은 상에는 따로 향불을 피워
이렇게 25년 동안 아들과 여대생의 제사를 지내왔다. 여대생의 부모가 간이 아비를 안고 찾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만 같았다. 이불에 쌓인 간이 아비는 갈비뼈가 할딱이고 새알보다 작은 성대가 볼록거리며 아들은 여대생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내려갔다. 데모 주동자로 붙잡혀 초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아들이 뜬 지 1년 후 여대생도 아들 따라 간이 아비를 낳았다가 갔다. 떠난 자식을 붙들고 산 세월은 혼이었다. 제삿날 아들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붙잡고 영감이 말없이 향불을 피우고 밥과 국, 나물과 고기를 담은 그릇을 들고 대문 앞에 서서 고수례할 때는 석고대제의 의식 같았다. 그런 영감이 죄를 면제받았다고 여기는 것인지 아들 제삿날인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감은 경찰관이었다. 영감이 지방경찰서로 발령을 받고 내려갔을 때 화염방을 든 대학생들과 철봉을 든 군인들이 싸우고 있었다. 그때 영감이 받은 임무는 배후 세력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무조건 밝혀내. 영감의 임무를 치조 담당관에게 지시했다. 영감은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잔혹한 명령을 내렸던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내릴 수 없는 명령이었던가. 명령의 완수는 출세였다. 부질없음을 알았을 때는 삶을 통째로 잃은 후였다. 배후 세력을 자백하지 않은 청년을, 자백할 것이 없는 청년을 치조 담당관은 영감 앞에 끌고 앉혔다. 영감은 청년을 한동안 바라봐야 했다. 청년의 늘어진 어깨와 머리 두상과 고개 숙인 갸름한 얼굴과 긴 팔과 어깨 너비, 다리 굵기가 낮이 걷기 때문이었다. 치조를 맡은 담당관이 청년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뒤로 꺾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청년이 턱을 뒤로 치켜들인 채 석희처럼 마른 입술을 달싹거렸다. 아버지? 치조 담당관은 청년의 머리채를 쥐고 책상에 받고 또 박았다. 청년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몸은 공처럼 말려 바닥으로 굴렀다.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치조 담당관의 목소리가 최주실 벽을 치며 울렸다. 청년이 영감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영감은 왜 이 청년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고문 때문에 정신이 돌아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청년이 타들어간 입술로 말했다. 아버지? 영감의 가느다란 아린 입술만이 달싹일 뿐 놀라운 모든 신경을 굳게 만들었다.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치조 담당관은 청년의 가슴을 구두발로 치디겼고 의자를 들어 머리통을 깨부쉈고 발 뒤꿈치로 청년의 입을 틀어박았다. 청년은 눈을 부엽게 곱뜨고 영감을 바라봤다.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노파에게 그런 상황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 노파는 그 상황을 보기라도 하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노파 옆자리에 영감이 눈을 감고 있다. 노파는 영감을 돌아보며 대가리를 쳤다. 자식 죽이고 잠이 오요? 당신 참 독하요. 미안해서 자는 척하는 거요? 눈을 떠보소. 아들이 오는 날이요. 노파의 말은 목 울대에 걸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영감의 모습은 환영이었다. 버스가 다리에 도착했을 때 누런 흙탕물이 다리 위로 차올라 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기사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가실 수 있겠어요? 하면 가야지요. 마을 버스는 진흙물을 튕기며 멀어져 갔다. 노파는 찰무리떡을 가슴에 보듬고 쟁 걸음으로
거울을 향했다. 노파의 발이 흙물에 빠져 발걸음이 잘 떼어지지 않았다. 당산나무가 물에 잠길 정도를 보니 서둘러 건너야겠다. 누런 개울물 속으로 다리를 집어넣어 노파는 우산을 지팡이 삼아 발걸음을 디뎠다.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산을 폈다. 떠있는 것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만큼 몸을 밑으로 빠져들어갔다. 디뎌야 할 다리가 집히지가 않았다. 노파가 허우적거리며 물 위에 떠있는 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노파는 온 힘을 다해 팔과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누런 흙탕물이 세차게 밀려오는 걸 노파는 휘몰아치는 몰살을 거머쥐려 했지만 누런 흙탕물은 입을 벌리고 노파를 삼키려 달려들었다. 안 된다 이놈들아. 노파는 찰무리떡을 악착까지 끌어안았다.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개울물 속에서 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낮과 밤이 지나갔다. 불도 켜지 않는 방 안엔 영감과 간이만 있었다. 간이는 영감을 흔들어 깨웠다. 작은 손으로 영감의 코와 볼을 꼬집었다. 영감은 한 자세로 누운 채 밤 기온이 차갑고 영감 몸도 차가웠다. 문고리가 바람에 쓸리는 소리가 났다. 간이는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 문을 흔들었다. 문은 어둠을 꿀꺽하고 삼킬 듯 무거운 소리를 냈다. 간이는 영감 곁으로 다가가 얼굴을 비볐다. 누워있는 영감마저 없었더라면 더 무서웠을지도 몰랐다. 간이가 울자 개똥이가 문을 발톱으로 긁으며 지저댔다. 개똥이 짖는 소리는 마을 가득 퍼졌지만 와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간이가 개똥의 울음소리를 따라 우엉우엉했다. 개똥이와 간이는 멍멍하다가 우엉우엉하다가 그러다 서로 지친 듯 개똥이는 문 밖에서 배를 깔고 눕고 간이는 영감 곁에 누웠다. 아침과 저녁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간이의 뱃속은 물도 들어오지 않아 꼬르륵 소리로도 나지 않았다. 벨처럼 총총한 간이의 눈은 느리게 깜빡이며 눈을 뜬 채 잠다.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비는 그쳤다. 물결이 칠 때마다 노파의 옷은 꽃잎처럼 팔랑거렸다. 알록달록한 옷은 피로 물들인 것처럼 붉었다. 여러 날 검던 하늘이 붉은 태양빛으로 변해 개울물은 주황색 물감 같았다. 개울물은 빛을 받아 흘렀다. 작은 쪽배 같은 슬리퍼 한 짝이 생솔가지에 걸려 있었다. 또 한 짝의 슬리퍼는 진흙 속에 박혀 있었다. 노파의 손엔 찰 무리떡과 모래진 생솔가지가 한 움큼 쥐어 있었지만 경찰은 자살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 진흙에 파묻혀 있던 신발 한 짝을 들어 올렸다. 잠시 후 경찰차와 구급차는 노파를 싣고 멀어져 갔다. 한적한 마을은 아무도 살지 않는지 나와 보는 사람이 없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헌집을 헐어 새집을 짓고 농가 밭 구분 없이 비닐하우스를 둘러 품종 재배에 나섰다. 오로지 당산나무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